얼마 전 프랑스가 미국에 단단히 뿌리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호주는 프랑스의 나발 그룹과 약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상의 없이 계약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출범 사실을 알리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발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뜻밖의 환호성을 지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잔인하고 일방적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고 비난한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맹공격했습니다. 사실 외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직설적인 화법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까지 소환하며 불쾌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대사를 미국과 호주에서 철수시켰고 심지어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커스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의 중요성에 대해 2번이나 언급하는 등 달래는 모습을 보였죠. 프랑스는 존재감이 있는 나라이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미국과 호주의 태도에 강경한 비판을 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에서도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주는 프랑스 정부의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호주 역시 다른 주권 국가들처럼 우리의 국방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핵잠수함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는 의미였죠.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셈인 프랑스. 그런데 프랑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한국 주재의 프랑스 대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요.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군사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라는 부분에 눈이 커집니다. 우선 그가 언급한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에 대해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혹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과 관련된 거래가 가능함을 암시한 것이죠. 다음에 나온 핵잠수함 부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입니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디젤 전지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오랫동안 물속에 잠항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의 버금가는 전략적 의미가 있는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죠. 실제로 핵 잠수함의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10년 이상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불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처럼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과 계약을 맺으면 핵 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하고 핵 항모를 보유한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죠. 프랑스는 핵 잠수함 기술도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핵 잠수함 도입에 있어서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판매하려고 하는 쉬 프랑스급의 경우 원자료 소형화만 13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어느 나라든 처음부터 직접 개발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특출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는 설계부터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주가 계약 파기를 이유를 국익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프랑스의 뒤통수 치기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호주의 경우 애초에 해당 예산으로 계획했던 디젤 잠수함 12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한 척당 재설계 비용과 운용비가 높아지며 12척이 아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운용주기 동안 전체 사업비 2,300억 호주 달러, 그러니까 200조 원까지 소요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호주 내 여론도 격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솔깃한 제안을 했으니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가 한국의 은근슬쩍 핵잠수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한 상황과 반대로 미국은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호주의 기술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한 번의 예외적 상황이라며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했었죠. 한국이 오랜 세월 염원해온 핵잠수함 개발은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긴 어렵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을 향한 염원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 간의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더러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던 때였는데요. 기존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군은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은 이미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갈 정도고 핵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거든요. 게다가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허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지금까지 핵잠수함과 관련돼 한국이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19년 말부터 핵잠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은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랜 우방국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핵잠수함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관련 조항을 풀어달라고 압박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프랑스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호주처럼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실리를 따져봐야겠지만요.